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한 근육과 슬기로운 식사가 필요합니다. 책 함께 나누겠습니다. 124페이지 같이 볼게요. 습관, 배고프지 않은데 앞에 있길래 먹었어요. 여기서 공감이 많이 되시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밥을 줄였는데 자꾸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했다. 자세히 보니 밥을 줄였다는 안도감에 습관적으로 군것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 그분은 군것질거리로 주로 사탕이나 떡처럼 고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다며 수시로 챙겨 마신 갖은 즙도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쉽게 높이는 고탄수화물 음식이었다. 고작 밥을 두세 숟가락 줄이고 뭔가 더 먹어도 될 거라는 착시로 이어진 것이다. 배도 고프지 않은데 자꾸 손이 갔던 단 음식에 칼로리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했다. 군것질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두면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먹는 걸 덜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이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간식으로 군만두에 꽂혀서 배가 안 고픈데 허구한 날 군만두를 기름에 듬뿍 두르고 구워 먹었다. 1+1 세일이라도 하는 그날은 횡재한 기분이었다. 그만 먹어야지 결심하다가도 군만두가 냉장고에서 내 뱃속으로 다 사라질 때까지 온 신경이 다 냉장고로 가 있었다.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맛있는 탄수화물은 먹는 그대로 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배가 고프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음식 섭취가 너무 절박해져요. 나는 너무 자주 그랬다. 밥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고픔이 몰려왔다.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물을 확 끼얹듯 순식간에 온몸에 배고픔의 고통이 뒤덮였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음식 섭취가 너무도 절박했다. 그럴 때는 닥치는 대로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데도 기분 나쁘게 음식을 먹고 한참이 지나도 허기가 가시질 않고 기운도 없고 피곤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배고픔이 너무 싫었고 두렵기까지 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거였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과일까지 과하게 먹던 나의 식습관은 어느덧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켰다. 인슐린이 늘 많이 분비되다 보면 몸이 인슐린의 내성이 생겨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몸의 세포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된다. 물을 마셔도 금방 갈증이 오고 뱃살은 뱃살대로 찌는데 배는 또 배대로 고파서 계속 먹기만 하는 악순환이었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도 정말이지 너무 무심했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금은 이런 다급한 배고픔 증상은 다 사라졌다.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긴 시간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살은 살대로 빠지고 배는 배대로 안 고프다. 탄수화물은 금방 행복하게 하고 금방 배고프게 한다. 이 부분을 저도 비긴 어게인 1기, 2기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나는 안 먹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비긴 어게인 다이어트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길게 편안하게 여유있게 공복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같이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와 영양분은 빼고 당분만 남겨진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바로 흡수돼서 크나큰 만족감을 줍니다. 게다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음식들은 대개 설탕이나 단맛을 극대화시킨 감미료가 첨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과 당분이 만난 이런 슈퍼 울트라 탄수화물 음식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인체의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어도 계속 들어갑니다. 밥배와 달달한 후식배가 정말로 따로 존재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 늘 과자를 두세 봉지씩 먹었는데 배가 이미 부른 상태에서 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네, 정제된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음식은 먹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배가 고프게 합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혼란을 일으켜서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가짜 배고픔이지만 음식이 모두 소화돼서 위가 빌 때 느끼는 진짜 배고픔보다 강렬합니다. 그래서 또 습관적으로 과자에 손이 가게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살을 찌게 하는 것은 이 호르몬 때문이다 입니다. 비긴 어게인 선배님들 중에서 어게이너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탄수화물이 몸에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포도당으로 돼서 혈액 속에 이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우리 몸 세포가 곧바로 에너지로 사용하게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남으면 간과 근육에 이렇게 비상식량처럼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 이미 꽉 차 있으면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섭취했을 때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인슐린이 소량만 남아있거나 또 전혀 없으면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즉 인슐린의 먹잇감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이 만드는 거죠. 특히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도 약간은 작용을 하지만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작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먹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껏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려면 채소를 듬뿍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지방, 몸에 좋은 질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겁니다.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서 살로 바로 축적되지 않는 기특한 영양분이다.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뺀 칼로리를 지방으로 섭취하면 된다. 저는 사실 칼로리로 계산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칼로리 계산해서 먹진 않고 좋은 지방을 먹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질 좋은 지방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공복 상태에서 지방을 섭취하면요, 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렙틴은 뇌에 포만감을 한껏 느끼게 해서 이제 그만 먹어, 괜찮아, 든든해 라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복에 지방을 섭취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섭취하실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